네, 매주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실손보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략 5천만 명 정도,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이 뭐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할 만한데 네. 청구해서 내 통장에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이걸 고쳐보자고 하는데 아마 만만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고쳐보자는 게 네. 이른바 간소화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실제로 청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네. 못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꽤 많다면서요. 아마 앵커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대부분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아마 더 할 거고요. 예.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마 이 청구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소액의 경우에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네.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은 경우 최근 3년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연평균 2,700억 원이 넘더라. 올해는 아마 저거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래 그 동그란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다음 그래픽 보여주세요.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절반 이상이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게 이거 받으러 서류 떼러 병원에 가는 비용이 내가 받는 돈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네. 그 두 가지 사유가 가장 주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네. 보험료는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나가지만 예.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이게 그 쟁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저 수치를 다 합치면 100이 넘잖아요. 저게 이제 중복 선택으로 그렇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복수응답 형태로 이제 조사를 해서. 예,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기 때문에 청구를 잘 안 하죠. 예, 저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네. 근데 간소화한다는 건 그러면은 간편하게 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았다. 그러면 서류를 뭐 몇 가지를 떼야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뭐 세부 진료 내역서까지 떼오세요. 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건 정도 청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구를 안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1억 건 정도 청구가 되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4-5장씩 뭔가 서류를 떼가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요것만 해도 1년에 필요한 종이가 4억 장, 5억 장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요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팩스를 보내시든지 전화로 청구를 하고 이 서류를 따로 주시든지 해야 하는 걸 예. 환자에서 보험사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 예. 중간에 저 서류를 병원에서 어딘가 서류를 모으는 중간 기관으로 한번 보내주면 예. 그 중간 기관에서 보험사가 직접 전자 파일을 받고 보험금을 환자에게 전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서류 작업이 일단 사라지는 거고요. 예. 환자는 제 정보를 직접 전송해도 됩니다. 오케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환자는 병원 측에게만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착착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아, 저게 바로 이제 실손보험의 어떤 간소화 방안의 요지다 이러는 건데, 그 언뜻 봐서는 매우 편할 것 같은데. 근데 합리적이죠, 예, 사실. 합리적이고 네. 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게 그동안 14년이요? 14년 동안 왜 논의의 진척이 없었던 겁니까? 네, 그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 불편합니다.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하고 권고를 했고요. 예. 그 사이에 수많은 의원들이 의원 입법도 하고 정부에서도 요청을 하였으나 그 두 가지 벽에 가로막힙니다. 하나는 의료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환자들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환자들의 단체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의료계와 연합해서 환자인 우리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의 논리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료계의 네. 반대가 있었다. 그리고 환자 단체 가운데 전체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 환자 단체들의 반대도 있었다. 각각의 주장의 논리는 뭡니까? 일단 의료계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제3자에게 그냥 전송하는 건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있다. 아까 얘기하는 그 중간에 껴있는
그 기관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 예. 단계에서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실정법 위반이다. 여기서 근거로 들고 있는 법령은 의료법 21조인데 의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 기록이나 조제 기록부 이런 것들을 열람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유권 해석이 끝난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 안에서도 보면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법제처에서도 유권 해석상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가운데에서 타 법 규정하고 이 의료법 21조가 부딪힐 경우에는 예. 필요에 따라 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명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의 그 간소화가 충돌하지 않는다. 네. 예. 예.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보호 의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데도 제3자가 볼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해진 법이고 실손보험은 나중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구에 천착해서 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 해석이 끝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실정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옛날 법으로 현재를 불편하게 하는 법이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른 한 가지의 경우에는 지금도 종이로 서류를 떼서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정보를 종이로 전달할 때는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파일로 전송이 될 때는 똑같은 포맷의 종이가 파일로 전송될 따름인데 왜 여기에서는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예. 그에 따른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의료계는 그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의료계의 속사정도 하나 있는데요. 예. 의료계의 경우에는 그동안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로 이제 소득을 발생을 시키는데 급여라는 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나면 돈이 국가에서 나오는 예. 그 부분을 급여라고 친다면 비급여는 그냥 병원들이 그 병원이 매긴 가격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거든요. 돈이 국가로부터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가격표가 소위 말하는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걸 의료계가 원치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아까 그 환자단체 얘기도 하셨는데 네, 거기는 환자단체. 예, 물론 다는 아닐지라도 왜 반대합니까? 환자단체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진료 기록이 그 낱낱이 축적이 될 경우에 예. 그러니까 누락되는 의료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 개개인의 의료 상황이나 질병의 정도 그리고 뭐 고위험도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빅데이터로 쌓인다. 이 어디예요? 보험업계. 보험업계에.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혹은 고액 보험료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여러 가지 그 잔꾀를 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 국민들을 널리 설득하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해졌어야 할 정보가 전해지지 않다가 충분히 100% 넘어간다는 것뿐인데 종전과 그 이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이게 절대 다수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이제 반대한다. 근데 언뜻 생각을 해봐도 받아야 할 거를 안 받는 거를 좀 더 편리하게 받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네. 그럼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또 관리하고 우리가 뭐랄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그게 적극적으로 사안의 개선에 가는 방법인데 예. 지금 반대하는 쪽의 일련의 주장을 보면 2009년 이후에 14년째 이게 공전하는 이유는 모두 다 할까봐의 기회비용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예. 정보가 새 나갈까봐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까봐 그런데 그 일부의 가능성 때문에 4천만이 계속 불편하고 계속 이 의료 비용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의료계 알아봤고 일부 환자단체 알아봤고 그럼 보험업계는 이렇게 간소화하는 거를 환영합니까? 환영합니다. 아, 예. 의외의 반응인데요. 돈 내줘야 하는 보험업계가 왜 환영할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받아줘야 하는 과정이 너무 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걸 들어서 상담원이 설명을 해드리고 서류를 접수를 해주든지, 팩스를 받으면 팩스를 관리하든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차라리 어차피 나갈 돈이면 파일로 바로 주시는 게 관리하고 처리하기 편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예. 두 번째의 경우에는 앞서 잠깐 비급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급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당히 높다. 예.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같은 것들을 꼽고 있는데 그걸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손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는 최근에 우리가 연간으로 보는 그 손익 추이에서 연간 한 2조 원 정도 평균적으로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아, 저게 좀 너무 현란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표를?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뻗어 있죠. 저게 적자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업계의 적자. 네, 예. 받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저만큼 많다 이런 주장이고요. 예. 저걸 보면 최근에 평균적으로 한 해에 나가는 돈이 한 2조 원 정도 더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더 나가는 돈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비급여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때 나가야 되는 보험금을 제때 드리더라도 왜 비급여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병원마다 가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해서 안 되는 부분에 새는 틈을 막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그게 더 이익이다? 비교 역량했을 때 이게 낫다고 보는 거죠. 아, 예. 그러면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어서 정보를 전체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낼 돈 내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는 작년 한 해 동안만 그 도수치료 등 그런 것과 관련해서 1조 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업계는 우린 그냥 100% 다 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합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간소화가 돼서 매우 편리해서 좋아졌다가 혹시나 또 받았던 걸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보험업계가 좀 더 깐깐하게 그 정보를 토대로 이게 관리 감독을 해서 네. 기존에는 좀 느슨하게 받던 부분을 네.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도 훗날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병원에 간다. 이거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 실제로 연평균 의료 쇼핑을 하신다라고 분류되는 이 헤비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하루에 병원을 뭐 2군데 이상 가신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전 국민의 실손보험료를 올려놓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적정하게 타가느냐를 들여다보는 것이 전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참 양면적인 면, 세 가지 측면, 네 가지 측면 막 교차해서 있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 논의는 지금 뭐 아까 14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올해 6월에 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 국회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본궤도에 드디어 올라섰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파행입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 병원 이송됐고 그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된 그 문제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가 좀 진척이 될까 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또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는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지금? 여야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현재로서는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있고 그 여러 부분? 가지 현행법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박주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바인데 네. 반면에 조수진 의원 등이 주장하는 바는 이게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 조수진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국민의힘 조수진 네, 의원? 국민의힘의 네네네. 경우에는 반면에 이게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높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야 간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보는 걸로 하고 아까 그 전송 대행기관 중간에 네. 껴있는 거 그거는 가령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네. 사설 업체, 사설
기관 이런 겁니까? 뭐 어떤 일단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예. 정보를 전 국민의 의료 정보를 모으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원래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의료업계에서 지나치게 이 정보가 노출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니 당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심평원에서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보험개발원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보험업계의 이해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까지 한 발 정부가 물러나서 양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의료계에서는 오케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심평원은 이미 전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 보험개발원이 할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거기에 전산망을 다시 깔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겠죠. 아, 예.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네. 꽤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해서 쟁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